주의해, 조심하고. 알았지?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알았어. 예. 잘 가. 예. 다녀오겠습니다. 당겨. 그래, 당겨. 예,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예. 장진기 대위에 이어 양건호 중사도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부대 밖 관사에서 생활하는 양 중사는 지난해 5월에 결혼했습니다. 아직은 이런 이별에 서툰 신혼부부죠. 날씨 춥다. 어떡해. 따뜻해지겠지 뭐. 양말 이런 거 다 넉넉하게 챙겼지? 잘 갔다 올게. 집 잘 보고 있어. 잘 가. 개인들 비용들 다 있지? 예. 인식표 착용하고 수통 탄창 5개도 다 쫓기다 넣어야 된다. 8박 9일간의 동계 훈련을 앞두고 군장을 꾸리고 있는 대원들. 양말, 침낭 등 개인 물품부터 훈련 장비까지 30kg이 넘는 각종 물품을 모두 챙겨 넣어야 합니다. 28일서부터 1월 5일까지 그 황병산 전술훈련, 북한기 전술훈련 그쪽 참석을 하는데 2박 3일간 전술훈련을 할 겁니다. 중대 전술훈련은 2박 3일간 하고 나머지 또 스키 훈련하고. 총까지 챙기고 나면 완전 군장 완료. 뭐 두근봐서 생각만 합니다. 다들 잘 해야 되는데 인원들 다치지 말고. 예. 드디어 200명의 흑표부대 특전사 대원들이 훈련지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군 내 황병산. 부대가 있는 증평에서 강릉까지는 기차로 이동합니다. 어제 새해 인사 하려고 했는데 새해 인사 나 강원도에서 1월 1일 맞이하잖아. 아빠랑 엄마랑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미리. 건강하고 메시지 왔는데. 어머니가 보낸 응원 메시지네요. 장진기 대위 어머니는 지난해 6월부터 부대 내 이발소에서 근무하시는데요.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하던 미용실을 정리하고 부대 이발소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잠이 든 대원들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삼중대 장진기 대위와 양건호 중사입니다. 특전사 최고의 탑팀으로 선발된 흑표부대 사자대대 삼중대 대원들. 탑팀은 우리 특전사에서 최고팀으로 선발된 겁니다. 특수부대에서 하는 그 특수작전과 그리고 군인의 기본인 사격 그리고 기초 체력 모든 것을 평가에 거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중대장 장진기 대위를 중심으로 총 10명, 탑팀 3중대 대원들입니다. 지난 12월 탑팀 선발에 이어 이번 설한지 훈련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8시. 자, 나머지 군장 매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현 시간부터는 행정적인 이동이 아니라 전술훈련 그대로 전술적 행군부터 시작해가지고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라. 네, 체력! tat결! 단결! 나머지는 중대장하고 선임관한테 다 위임할 테니까 선절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형 말씀하신 거 계속 숙지하면서 수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네.
드디어 30km 야간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침투 작전의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군 내 황병산. 날이 새기 전에 대관령을 넘어 도착해야 합니다. 400km 천리 행군으로 단련된 특전사 대원들. 아직까지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다 잘 할 겁니다. 각자 역할 또 각자 임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하고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 잘 해낼 겁니다. 행군 4시간째 산길로 접어들자 뜻밖의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난 며칠 동안 쌓인 눈인데요. 가파른 오르막길이 많은 험준한 산악길. 더군다나 추위에 길이 얼어서 한 걸음 떼는 것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계속 경과할수록 졸음도 오고 그럼 막 졸으면서도 걷고 그럽니다. 체감 온도는 이제 영하 20도를 밑돌고 어둠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파른 산길에 넘어지는 대원들이 속출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아프지 않으세요? 눈에 미끄러져서 괜찮습니다. 자, 3년대 10원씩 10원씩 시간입니다. 10분간 쉬어가십시오. 자, 3년대 군장 내려놓고. 밤을 새며 5시간을 걷는 동안 대원들에게는 10분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대원들이 쉬는 동안 만약을 대비해 경계를 서는 박준우 중사와 서지수 하사. 솔직히 저도 공수부대원이기 전에 사람인데 손발 다 시렵지 말입니다.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하고 항상 저 챙겨주시는 저희 중대. 3중대는 단결 잘 되기로 소문난 중대입니다. 야, 집어넣어요. 싼 수죠. 야, 싸서 하나 더 있다. 감사합니다. 복귀하면 밥 한 끼 사. 빨리 집어넣어. 냉동 섞어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오라. 감사합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손난로보다 더 따뜻합니다. 하나 그러면 학교에 생각보다 뭘? 현재 지금 저는 가족이라 하면은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이제 원래 어머니가 이제 불화로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 어렸을 때 어머니랑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랑 이제 같이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 어머니는 작년에 제가 군대 오고 돌아가시고 현재 남은 건 저 혼자고 가족도 없고 그런데 지금 원독 같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제 제일 가까운 우리 중대원들이죠. 담당관님은 중대에서 이제 어머님이시고 중대장님은 아버님이시고 또 나보다 고참인 이상민 중사님은 형님이고 나보다 후임들은 또 동생이고 저희 중대 패밀리죠. 그러니까 함께해준 중대원들 덕분에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0분간의 짧은 휴식이 끝나고 다시 행군이 시작되는데 황병산의 행군 코스는 대부분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탈지고 가파른 길이 이어집니다. 대원들은 아이젠을 착용하는데요.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지금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제대로 잘 안 움직여가지고
꽁꽁 오신 거. 예. 꽁꽁 얼어버린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네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옵니다. 행군 8시간째. 이쯤이면 피로감이 밀려오면서 긴장이 풀릴 시간입니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훈련을 하다 보니 중심을 잡는 것도 힘든 상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전대관님. 서지수 하사가 발목을 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요? 접질렀습니다. 다리가? 네, 움직일 수 있겠어? 통과하고 좀 잡아줘. 다리를 들고 군화의 끈을 푸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호소하는 서지수 하사. 눈으로 보기에도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랐네요. 붓기가 좀 이제 슬슬 부어오르는 것 같은데. 걸을만 하겠어? 걸어보겠습니다. 이거 심하게 접지는 거 아닌 것 같다. 천만다행이다. 단독 군장을 하고 군장을 분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은. 예, 군장 안에 지수 물건 제가 지금 분배하겠습니다. 진짜 좀. 야, 후연이가 좀 장비 없어가지고 군장 조금 낫지. 그거 하고 이 체육복하고 전투화만 2개 들어. 목적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상황. 일단 서지수 하사의 군장을 나눠서 나머지 대원들이 대신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는 대원들. 침낭밖에 없거든. 대박. 김성구 하사가 후방에서라고. 갈 수 있니? 네. 좀만 타고 갈 수 있지? 네. 지수야 조금만 참아. 5km만 가면 돼. 미안하죠. 저 때문에 괜히 고생하니까. 다시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지금 오신 거예요? 30km 걸어온 것 같습니다. 30km. 네. 이렇게 밤에 이동하셔야 돼요? 네, 저희 그 임무 특성상 이 밤에 이동하고 작전하고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뭐 괜찮은데 그 군장 무게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추위 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라면 먹고 싶습니다. 목적지인 황병산 초입에 도착한 것은 새벽 6시. 야간 침투 작전은 꼬박 10시간 만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대원들 모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한참 식욕이 왕성한 20대. 고된 행군 후에 먹는 라면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맛 끝내줍니다. 그리고 전투 식량과 라면이 만나면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시각이 06시 반인데 밤새도록 군장 30kg짜리 메고 걸으면은 맛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까? 사줄거 하시겠습니까? 네, 삼중대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어. 내일 07시 기상입니다. 네, 좀 더 자고 싶은데 내일 일정이 그러니 얼른 자가지고 빨리 있나야지. 편줄 쳐라. 조심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동계 훈련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막사에는 다른 난방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곧 전투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30km가 넘는 산길을 행군해온 대원들 얼마나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사마다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3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좀 쓰실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가서 한 대 가시요. 아 괜찮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라고. 아 맨날 이제 아침은 이렇게. 네. 두툼한 외투를 입고도 서 있기 힘든 강추위지만 이들은 특공무술과 산악훈련으로 단련된 특전사입니다. 영하 15도씨까지 이렇게 내려간 혹한인데 아주 그 내한 적응 훈련에 목적에 맞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합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은 힘찬 군가를 부르며 8km를 달리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특전사 대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인한 체력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바로. 아침 운동을 마친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얼음 냉수욕. 계곡은 두께 30cm가 넘게 꽁꽁 얼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 얼음물 속으로 입수했습니다. 노래까지 부르는 여유. 대한민국 특전사 대단하죠. 최고입니다, 최고. 아주 시원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한번 팀이 딱 모여서 하면은 결의를 다질 수 있고 이게 또 남자들이라는 게 이렇게 딱 열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특전사 화이팅입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약한 남자 특전사로 오라. 강해질 수 있다. 특전사 화이팅! 구속구속! 차! 따뜻합니다.
체력 단련에 이어 본격적인 설한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끈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이것을 순서대로 겨울철 산악 지역 작전에는 스키가 필수. 작전용 스키는 일반 스키와는 모양새부터 다릅니다. 특히 고로쇠 나무로 만든 고로쇠 스키는 군화에 직접 착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로쇠 스키라고 저희 특전사가 이제 적지에 들어갔을 때 급조해서 사용하는 그 스키입니다. 아주 이렇게 적선량이 많거나 그런데 이제 기동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될 때 신속하게 이동하려고 고로쇠 스키를 사용합니다. 와, 턱살인데 이거 엄청 미끄럽다. 이게 처음 타보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 스키를 타보는 대원이나 스키를 좀 타봤던 대원이나 모두 균형자체 잡지 못하는데요. 산악 스키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대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팔은 나무 이렇게 몸에서 벌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막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잡이가 자기 상체에 붙어 있어야 된대 몸에. 스키 훈련 경험자인 양건호 중사가 대원들에게 시범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알겠지? 시선은 내가 처음에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던 대원들, 훈련이 거듭되면서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맹훈련한 결과입니다. 지수 8 붙여 8. 막사 안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정수제 넣어갖고 우리 먹잖아. 그래도 수통 달궈지잖아. 탄창도 해야 되나? 아, 이게 설상 위장하는 겁니다. 예, 눈 색깔이랑 똑같이 설상 위장하는 겁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한 설상 위장은 흰색이 기본입니다. 붕대와 밴드를 이용해 총을 위장해 주는데요. 잘라야지. 전술 여기 그 혹한기 이제 전술훈련 저희가 이렇게 나왔는데 생존 및 전술훈련 나왔는데 중대 전술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중대 단위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특전사 훈련 중에서 가장 핵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팀워크, 팀 전술 능력, 팀의 한계점 극복 능력 이런 게 모든 게 다 극복이 되고 또 다 완벽히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총에 이어 얼굴까지, 그리고 전투복 위에 흰색 바지와 점퍼를 덧입어 위장을 합니다. 이어서 고로쇠 스키를 착용하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스키 장비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경사면까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 드디어 이번 훈련의 중요한 관문인 설한지 침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적진의 귀신같이 접근해 공격한 뒤 신속하게 후퇴하는 것이 관건. 고된 스키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 대원들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휴지 없나? 휴지 있어 안 가져온 사람? 가져왔나? 전우와 부딪힌 이상민 중사가 피를 흘립니다. 아, 나 꺼내야 되겠다. 완전. 괜찮아. 이거야 가속. 항상 돌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다 보면 요즘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따가울 거였죠. 일단 지통실에 보고하고 일단 응급조치만 하고 빨리 나가야지.
코를 다친 이상민 중사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일단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갔다 와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치료 받고. 지금 중대 담당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많이 걱정하실까봐. 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중대장이 다쳤는데 중대장님하고 막 걱정 많이 하실까봐 지금. 응급실에 도착하자 먼저 코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아이고. 그 시간 3중대의 설안지 훈련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중사가 빠지고 9명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대원들 모두가 이상민 중사 몫까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야. 훈련이 끝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온 대원들. 몇 발 꾸몄습니까? 인물 다 있었어요. 뭐 인물 때려. 아니야 한 단을. 분명히 되게 우리 미용에 관심 많은 우리 이상민이가. 웃기잖아. 맞아. 작전도 나가야 꼬맸으니까 작전 나가야 되는데. 대학원은 지금 대학원. 훈련 내내 걱정했던 대원들. 무사히 돌아온 반가움에 다들 가벼운 농담을 건넵니다. 건강한 모습 봐가지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세수를 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나마 계곡이 마르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개운합니다. 추우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도 안 춥습니다. 추위에 저희가 다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나도 안 춥습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 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식사를 하는 대원들. 네, 맛있습니다. 훈련 나가게 되면 이제 전투 식량으로 밖에서 먹고 주둔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훈련 중에 이렇게 서서라도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빨리 먹고 빨리 가려고요. 무슨 급한 일이 네, 급한 일 있어요. 어떤 일? 훈련 준비해야 돼요. 태하시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훈련은 전술 훈련. 2박 3일간의 훈련을 앞두고 전투 식량이 준비됩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각자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군장 속에 전투 식량이 가득 채워집니다. 완전 군장하고 위장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박 3일간의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전술 훈련은 팀 훈련, 중대별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대원들이 완전 군장하고 막사 앞으로 모여듭니다. 우리 이번에 훈련 목적이 뭐야? 동계 설안지 극복 및 생존 훈련이다. 근데 오늘 제대로 나를 만난 것 같아. 오늘 야간에 영하가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봐. 지금 올라가다 온 눈이 무릎까지 쌓인단 말이야. 동상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지? 네. 모두들 다치지 말고 환자 없이 무사히 1월 1일 날 복귀해서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대 화이팅 하겠습니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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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만나요. 죽을 수도 있어. 죽지 말고. 이제 전술훈련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침투는 다 밤에 하기 때문에 그냥 각 중대별로 지금 침투를 하는 중입니다.
부상당했던 이상민 중사까지 3중대 모두 10명이 모였습니다. 네, 자, 침투하기 전에 아까 전에 그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안전에 유의하고 그다음에 작전 저희 중대 이제 모여서 순수하게 저희 중대 이제 작전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무조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네, 다들 준비 많이 했고 또 좋은 성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세지 오늘 하는 것들 다 자기들 경험으로다가 몸으로 머릿속으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네. 다시 말고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오자. 역시 최고의 팀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오자고. 알겠지? 네. 자, 파이팅 한번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무적 3중대 탑팀 선지대 하나 둘 셋. 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침투 목적지는 가상의 적 기지. 선두에 서는 장병들은 적에선 망원경으로 전방과 좌우 경계를 하며 대원들을 인도합니다. 밤 12시가 지나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18도를 조금 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좀 산악 지역에서의 침투 작전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적의 출현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적군이 사라지자 신속하게 다음 전투지로 이동하는데 험난한 지형 또한 침투 작전을 어렵게 합니다. 영하의 날씨, 젖은 상태로 두면 발에 동상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비용 전투화도 젖어버린 상태. (200m만) 이동하면 재직결지니까 그 재직결지로 이동해서 지금 전투화가 많이 얼었는데 양말 갈아 신고 핫패드로 발 좀 녹였다가 좀만 더 이동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가세요. 네. 전방역이 운항역이죠. 네. 후방경계죠. 운전장 비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침투가 잘 됐고 현재 재직결지에서 1km만 이동하면 이제 1175거지입니다. 네,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고 특전사는 적진 침투가 목적이기 때문에 산악 지역에서 다양한 전술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동하던 대원들은 안전한 지점을 확보했고 이곳에서 밤을 새야 합니다. 양건호 중사가 야전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데요. 추위에 얼어버린 땅이 쉽게 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응가할 수 있는 그 잠적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동안 그 작전을 할 경우 땅속에서 최대한 저희들의 어떤 모습을 감춘 상태에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거 활동은 땅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야전삽으로 땅을 판 지 4시간, 깊이 2m 정도의 토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점이 지금 적 후방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움직일 때 또는 이렇게 비트를 구축할 때 생존성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경계하며 정찰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막내 김성구 하사의 눈이 자꾸만 감깁니다. 야간 침투 경험이 많은 선임들과 달리 후임들에게는 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추운 날에는 졸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좀 위험에 빠지게 되겠다. 이렇게 추운 날은 좀 위험합니다. 매복 작전의 목적은 예상되는 적의 침투로에 미리 매복을 함으로써 적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여 아군에게 전달하는 것. 대원들이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모아왔습니다.
뚜껑을 만들고 있습니다. 뚜껑. 그래서 제가 잠적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벽하게 뚜껑을 닫아버려야지 제 위치가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로 뚜껑을 만들고 잠적호 위를 덮습니다. 바로 은폐를 위해서죠. 양건호 중사가 잠적호에 들어가는데요. 가로 세로 1m 정도의 잠적호 안은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산악훈련의 모든 일상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원들은 밤과 낮으로 계속되는 수색과 매복 그리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잠적호 구축에는 마지막 마무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이 되겠죠, 방. 저희들이 훈련하고 작전하는 동안 저희들이 그 잠적하고 은거지에서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단지 10피트의 그 조별로 이렇게 잠적 1조, 잠적 2조 조를 편성해서 잠적을 하게 되고 이 안쪽에서는 말 그대로 전투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피로도도 풀고 이곳에서 경계도 하면서 가침도 취하고 다음 훈련 및 작전을 준비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잠적호에서 불편한 잠을 청하는 대원들, 야간 매복 작전은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전술훈련 2일째. 경계조가 경계를 서는 사이 한쪽에서는 식사조가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에는 연기가 나지 않게 특수하게 만들어진 고체 연료가 사용됩니다. 흰눈을 모아서 통에 가득 담습니다. 눈으로 물을 만들어서 마시려는 건데요. 이렇게 산악 훈련을 할 때에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동안 주변 환경을 이용해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눈이 보기에는 하얀데 그 눈 속에 이물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 끓이게 되면 까맣게 물이 색도 변하면서 이물질들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수제라는 그 정화할 수 있는 그 약품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취식을 합니다. 정수제를 넣고 10분 정도 후에 물을 마시면 됩니다. 작전 시 식사는 전투 식량으로 해결합니다. 물을 넣고 10분 정도면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데요. 전투 식량은 달걀, 채소 등을 밥과 함께 볶은 것인데 보기에는 양이 적어 보이지만 칼로리는 2배 이상. 작전 수행 시에는 평소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각각 이게 여러 가지 그 맛이 있는데 뭐 김치볶음밥도 있고 잡채밥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단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골고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드시는 볶음밥하고 비슷한 맛이 납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네, 별로 춥지 않습니다. 산악 훈련을 할 때면 이렇게 잠적호에서 먹고 자고
식사를 하면서도 주변을 경계하며 정찰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가 현지입니다. 이런 고되고 힘든 산악훈련을 통해 대원들은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특전사가 돼가는 것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건호 중사가 눈 위에 뭔가를 그리는데요. 눈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훈련 중의 생일을 맞이한 전성천 상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공군년도 지금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제가 1월 1일 생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전우가 지금 생일 축하한다고 지금 해준 겁니다. 기분 매우 좋습니다. 사흘 후 중대의 훈련 종료 명령이 내려왔고 2박 3일간의 전술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타기 끝났습니까? 네, 잡았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첩성과 지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끈끈한 동료애로 3일 동안의 전술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연결 작전을 하는데 1175고지를 넘는 과정에서 인원이 작전을 하다가 전투화가 젖었습니다. 전투화가 젖어가지고 새 전투화를 갈아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발에 땀도 차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한 지 이제 거의 10시간 이상 지나니까 허기도 지고 그래서 청고지를 넘어오면서 탈수 증상을 보여가지고 탈수 증상에 전투화까지 젖어서 지금 약간 이제 저체온증 현상까지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웠죠? 엄청 추웠죠. 이게 다리가 아직 동상이 완전한 동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하게 난로줄을 쬐면서 다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계속 마사지를 해주면 금방 쉽게 낫습니다. 양말이 얼어가지고 이 한 컬러인데도 얼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뭉퉁하게 커졌습니다. 위에 덧신 실었는데 이거 다 얼어버리고 신발하고 다 얼어가지고 땅땅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 얼어가지고. 와 정말 추웠습니다. 진짜 막말 죽을 뻔했습니다. 긴 훈련을 마치고 물휴지로 세수를 하는 장대위. 중사님 뭐 백년무 빼가 나온 것 같아요. 화장이 잘 안 먹었어요 이번에. 상민이 봐 머리 빠는 거 봐. 밑에 이상민 중사는 물휴지로 머리를 닦습니다. 머리 감습니다 머리. 물티슈로 머리를 감으시죠? 감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 안 감아가지고 이게 머리가 이제 떡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름기 때문에 냄새도 좀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금 씻으러 가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물티슈로 그냥 대충 닦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훈련에 참여한 대원들은 모두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8박 9일간의 긴 훈련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린 우는 가에 있을 맺히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잘한다 하얀 티슈에 묻어나는 추억
화장을 지우는 여자. 잘 부른다. 짝사랑하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 09년도에는 반드시 멋지게 프로포즈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다짐을 해서 올해 한 해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쭉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빨리 마누라를 보고 싶습니다. 만나시면 가장 먼저 뭐 돼지고기를 썰어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직접 해주실 거예요? 네. 며칠 후 양건호 중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가족입니다. 이번 5월 11일 날 결혼해가지고 예,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고소한 깨소금 냄새에 맛있는 음식 냄새까지. 중년들이랑 단합하는 의미에서 또 식사 함께 하면서 대화도 좀 나누고 하려고요. 저희 결혼하자마자 바로 또 훈련 가고 해서 제가 등평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이제 조금씩은 그나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상이 차려지고 대원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늦었지만 2008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9년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자리. 푸짐하게 살았다. 야, 지금 빨리 앉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야, 빨리 앉아서 뭐 빨리 앉아서. 아 이렇게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나온 경우는 진짜 처음이에요. 야이는 뭐 어떻게 할까? 밥 많으니까 많이 먹어. 한 15인분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대원들뿐만 아니라 장진기 대위 여자친구와 전성천 상사의 부인과 딸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맛있게들 먹어. 어? 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 맛은 어디 가서 일품이지. 어제 저녁부터 그런 모습 보려고. 그렇지. 많이 먹어. 나 내가 아침 8시 왔대. 야, 이 최고예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꺼내놓는데요. 형 동생처럼 이제는 부모님이랑 자식처럼 그런 어떤 끈적끈적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09년도에는 저 3년 안 나간 지 빨리 이제 2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대인 같은 경우는 빨리 결혼해서 삼중대 모두들 파이팅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09년도도 하여튼 지금처럼 잘 단결된 행복이 최고를 위하여 하나 둘 셋.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최고가 되기 위한 그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